561페이지에 케이스 2가 있는데요. 케이스 2는 요게 이제 액면 상환 조건이라서 약간 심심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564페이지에 있는 케이스 3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케이스 4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4페이지에 보면은 케이스 3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3을 보면은 P상사는 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액면 금액 및 발행 금액이 10만원, 만기 3년. 이거 액면 발행이죠. 액면 발행. 액면 금액대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액면 발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13장에 있는 복합금융 상품들은 대부분 액면 발행한다는 조건이 많아요. 물론 이제 할인 발행이 있지만은 할인 발행은 앞에서 우리가 금융부채, 사채를 공부할 때는 할인 발행이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13장 복합금융 상품에서는 할인 발행이 그건 좀 이례적인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액면 발행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복합금융 상품 자체가 발행자하고 투자자하고 미리 약속해가지고 발행 금액을 확정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행 금액을 시장 이자율로 결정한다 뭐 그런 그보다는 발행할 시점에 인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한테 야 이번에 발행 금액 얼마로 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한 이런 케이스를 다수 볼 수 있죠. 액면 이자율이 매년 말 지급으로 7% 그러면 7,000원씩 매년 말 3년간 7,000원씩 지급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시점에 전환권 없는 일반 사채 시장 수익률은 연 1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전환 가격에 대해서 있고 전환 가격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전환 가격은 이게 그 노란 딱지를 행사했을 때 보통주를 어떻게 발행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란 딱지가 행사될 때만 여기 전환 가격 또는 전환 비율이라는 것을 쳐다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기 상환 방법, 만기 상환이라는 게 언제 있어요? 노란 딱지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만기 상환이 있게 되죠. 그래서 노란 딱지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 액면 금액의 116.872%를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10만원짜리니까 116,872원을 지급한다 그런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액면 금액 10만원하고 16,872원이 플러스 돼 있죠. 사채 액면 10만원에다가 앞에서 공부했던 상환할증금 16872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만기에 116,872원을 상환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이게 이제 보장 수익률 12%인 경우에 16872라는 게 등장하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면 얘는 필요가 없고요. 상환할증금이 얼마냐 이걸 구할 때만 요 12%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고로만 그냥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발행 시점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 각각의 가치를 산정하라. 자, 그래서 이제 부채 요소, 자본 요소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 요소, 이게 상환할증금 조건이기 때문에 부채 요소가 두 개죠. 얘가 부채 요소 1번, 얘가 부채 요소 2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채 요소 1번, 부채 요소 1번, 뭐죠? 사채죠. 사채는 제로 시점에 얼마로 인식되어야 되는가? 질문이 발행 시점 가치를 산정하라. 그 가치대로 이제 제로 시점에 인식될 건데요.
재료 시점 가치를 산정하라.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 사채 액면 조건에 따라서 발행일 이후에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그 돈의 현재 가치. 여기서 현재 가치는 발행 시점, 얘가 전환권 없으면은 얼마의 시장이자율로 발행됐을까. 그렇게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사채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이제 요 돈들을 여기 15%가 적용되겠네요. 15%로 현가 계산하면 되죠. 15%로 현가 계산하면은 요 사채의 현가가 계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여러 번 등량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수학식으로 하면 7,000원 나누기 1.15 더하기 7,000원 나누기 1.15의 제곱. 여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7,000원 있네요. 요거를 1.15의 세제곱. 수학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계산하면은 81735 이렇게 계산되네요. 재료 시점 가치는 81735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는 할증금이죠. 할증금의 재료 시점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할증금이 16872 노란 딱지가 행사되지 않으면 이 돈을 지급하게 되니까 16872를 지금 이 15%로 1.15의 세제곱 이렇게 수학식으로 하면 이런 식의 계산이 될 텐데 현가가 11094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채가 총 얼마예요? 92829 그렇게 되네요. 부채 요소는 92 두 개를 합해가지고 92829 92829 이렇게 되고요. 발행금액이 10만원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발행금액에서 부채 요소를 제하면 나머지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요소 가치가 되죠. 그래서 전환권 대가는 7171 7171가 자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채 요소 두 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채 요소 두 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부채 요소 사채는 어떻게 될까요? 사채라는 게 여기 81735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81735 어떻게 측정이 됐었나요?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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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것들을 요 파란색 얘들을 15%로 할인해 가지고 81735가 계산됐죠. 그럼 이게 이제 이 파란색 돈들을 15%로 할인해서 요 돈이 계산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할인한 그 이자율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81 자, 81735 가만히 두면은 15%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12260만큼 최초 1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고요. 근데 1년 만에 7,000원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 금액 더하기 이 금액 빼기 7,000원 하면 요 포인트 1년 말 포인트가 되는데 그게 8699 이렇게 되겠습니다.
1686995 앞에서 배웠던 거죠. 다시 이 돈에 15%를 곱해주면은 13049 여기 15% 늘어나는데 2000년도 이자 인식될 금액은 13049 이렇게 되고요. 자, 2000년도에 기초 요금액에서 요금액 늘어나면은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말에도 여기 7,000원 지급해야 되죠. 그럼 2000년도 말 이 부채의 가치는 93044 이렇게 되고요. 다시 3000년도에 또 15% 이자가 발생하죠. 13957 이렇게 돼요. 이자가 13957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7,000원 지급하면은 제가 계산기를 잘못 누른 것 같네. 93044 더하기 13957 이렇게 하면 이런 차이가 나는데 7,000원 지급하면 1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채는 앞에서 배웠던 금융부채에서 배웠던 사채의 흐름 할인 발행한 거하고 똑같죠. 10만원짜리 사채를 8173으로 할인했다. 왜 할인했느냐? 15%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매번 그 7,000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회계처리가 쭉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볼게요. 상환할증금은 만기에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1687이 지급하는 거죠. 1687이. 근데 1687을 이거는 만기 금액이고 제로 시점에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지금 부채를 지배하는 이자율이 15%예요. 그래서 15%로 할인해가지고 이 금액을 나누기 1.15에 세제곱해서 이 금액 나온 거죠. 그런데 전가해가지고 뭐 이게 상환할증금은 이렇게 현금 지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가만 이렇게 쭉 하겠죠. 전가만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전가한 거를 이자 비용 발생했다, 상환할증금 전가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5% 이렇게 늘어나면은 11094 곱하기 15% 늘어나면은 15% 늘어난 돈은 이게 이자 및 상환할증금 전가로 1차년도에 인식할 금액이 1664 이렇게 되고요. 요 돈에서 요만큼 가치가 증가되면은 이게 12758 이렇게 되고요. 1년 말 상환할증금이라는 부채의 BS 금액은 12758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2000년도에 또 얘가 15% 이자 비용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이게 1914만큼이고요.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이 더해지면은 얘가 14672가 되고요. 다시 15% 증가하면은 2201 이렇게 증가해서 마지막에는 16872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금융부채 논리하고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죠. 부채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사채, 하나는 상환할증금. 이 부채 두 개는 앞에서 배웠던 회사채 논리하고 똑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방금 전에 계산한 거를 여기 표시해 놨어요. 여기 파란색 사채 관련한 지급할 의무들을 15% 현재가치 계산해서 81735 이후에 15% 가치 증가하고 7,000원 상환. 그래서 1년 말 BS 금액 사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16872를 만기에 상환해야 된다. 상환할증금은 15%로 할인하면은 11094 얘가 1년 동안 15%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이자 발생하고 1년 말 금액은 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사채부터 보면은요. 사채는 제로 시점에 81735죠. 예. 제로 시점에 81735. 예. 현금 81735. 이해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현금이 원래 1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10만원을 이렇게 사채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나눠 놓고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채를 계속 진행해 보면은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15% 사채의 가치 증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채가 가치 증가가 일어나는 거를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12260. 자, 요 증가한 거 가운데 현금을 7,000원 이렇게 상환하게 되고요. 차액은 사채에 대한 상가액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260 사채가 이렇게 조정되고요. 사채는 그래서 요 금액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사채만 진행해 보면은 요 금액에서 2년도에 또 이렇게 사채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할 금액은 요 금액에 15% 적용한 13049. 현금 지급액은 7,000원이죠. 요 7,000원. 그리고 양자의 차이만큼 사채가 조정됐다 이렇게 보죠. 6049가 상가액이에요. 그래서 사채는 종전보다 요만큼 이렇게 증가해서 요 포인트에 오게 되고요. 3년 말이 되면은 사채는 또 이렇게 가치 증가가 있죠. 그래서 시간 가치 증가를 이자 비용 13956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7,000원을 지급하죠. 그리고 양자의 차이만큼 사채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6956만큼 사채가 올라가는 회계처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사채가 10만원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 할증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환 할증금, 제로 시점에 요 금액을 15%로 할인해서 상환 할증금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11094가 되고요. 1년이 지나면은 요 상환 할증금 가치 증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할증금 증가를 인식하게 돼요. 금액은 얘가 15% 증가해서 요만큼 증가해서 요 금액이 온 다음에 지금 2년 차죠. 요 금액에 대해서 다시 15% 1914. 그래서 할증금이 1914 이렇게 되고요. 지금 헷갈리고 있죠.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할 1년 말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여기 1년 말 1년 초 시점 11094에 15% 적용한 1664. 그래서 할증금이 증가하고요. 1664 이렇게 할증금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요 포인트에 오죠. 12758. 요 금액 플러스 요 금액 하면 요 포인트가 되고요. 다시 요 금액에서 15% 하면은 그 다음 연도 1914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1914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이거를 할증금 증가로 본다는 거죠. 1914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할증금이 여기에 오고요. 요 금액 더하기 요 금액 하면 요 금액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도에 또 15% 가치 증가해서 여기에 15%에서 2200원만큼 이자 비용 할증금이 같은 금액. 그래서 이렇게 할증금이 오는 거죠. 그럼 할증금하고 사채하고 둘 다 이제 여기 만기 금액에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에
현금 유입이 총 10만 원인데 요 두 개를 제외한 71, 71 이거 이제 전환권 대가다라고 자본 계정을 인식하는데요. 전환권 대가 그냥 여기 간단하게 자본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본은 제로 시점에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 다시 재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그 노란 딱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채 상환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만기 상환이 이 10만원하고 1687하고 두 개를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는 현금이 얼마예요? 116,872원 116,872를 상환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사채가 10만원 소멸되고 그 다음에 할증금이라는 애도 없어지죠. 할증금이라는 애가 1687이 있는데 얘도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부채 상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제로 시점에 전환권 대가라고 인식한 게 있죠. 그래서 전환권 대가라고 인식한 애는 71 전환권 대가라고 인식한 이 자본은 가만히 두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전환권 대가 그러면 정부 이용자가 읽을 때 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전환권이 행사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가만히 두면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얘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만 기타 자본 잉여금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정부 이용자한테 그런 오해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기까지 그 노란 딱지가 행사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5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그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뭐 책에서는 돛담배 그림이다 이렇게 모양이 돛담배처럼 생겨가지고요. 돛담배 그림이다 이렇게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양이 돛담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돛담배처럼.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느냐? 자, 전환사채는 이렇게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만기에 상환할 게 상환할증금 조건인 경우에 이제 사채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가 상환할증금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만기에 이 금액들인데 제로 시점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제로 시점 측정치로는 이게 이제 현재 가치로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리고 양자의 차이, 제로 시점 측정에 가고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이 돈들의 차이는 평가 계정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전환권 조정이다, 전환권 조정이다 라고 하는 평가 계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전환권 조정을 이쪽에 놓으면은 왼쪽 높이나 오른쪽 높이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은 만기까지 변동이 없는 거죠.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왼쪽 높이 오른쪽 높이가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에 여기 10만원이 있죠. 사채 10만원 만기에 갚아야 되는 사채 1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 시점에 발행자가 받은 대가가 있죠. 그래서 요게 합하면 얘도 10만원이죠. 양쪽에 1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약분하면은
요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요 10만원을 양쪽에서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는 전환권 조정이 있고 오른쪽에는 상환 할증금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456페이지 아래쪽을 보도록 할게요. 4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네모가 있고 거기 식이 하나 있어요. 전환권 조정은 상환할증금 더하기 전환권 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식에 10만원 10만원을 양쪽에서 약분하면은 지금 전환권 조정이라는 거는 상환할증금 더하기 전환권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전환사채 문제 가운데 어떤 좀 까다로운 문제는 보면은 요 식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예. 자, 그리고 5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를 보면은 그 전환사채 전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 딱지가 행사되는,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망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요. 자, 발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최초의 빚을 진 입장에서 그 상대방 투자자가 그 노란 딱지를 행사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주식 발행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가령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이거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주식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 시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 발행 금액은 그 주식 발행 시점에 발행자의 장부에 있는 관련 부채와 자본이 있겠죠. 그 상대방이 노란 딱지 행사했을 때 발행자가 장부에 인식하고 있는 부채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자본을 인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행 시점에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장부금액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전환사채가 전환돼 가지고 전환권이 행사돼서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발행 금액은 그 발행 시점에 전환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정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여기 부채 하나, 부채 두 개를 소멸시켜 줘야 되겠죠. 전환권이 행사되면은 부채 두 개가 소멸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소멸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라는 혹시 평가 계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평가 계정도 소멸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소멸시키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단 자본금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최초 그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주식 몇 주를 발행하기로 한다, 그 약속이 있겠죠. 그래서 발행 주식 수 곱하기 보통주 액면금액, 이게 자본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밀어넣으면 되겠어요. (57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72페이지 케이스 5. 자, 572페이지 케이스 5를 보면은 피상사 전환사채 조건을 참조하되 다음을 가정하여 발행 시점부터 2년 말 분기를 제시하시오. 가정 2년 1월 1일 전환사채 40%가 전환권을 행사했다. 그런 가정에서 해보도록 하죠. 자, 전환권 행사는 여기 2년 초라고 하니까 요 금액까지 온 다음에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발행일에는
현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현금을 구분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분은 현금을 한 줄로 쓰면 될 텐데요. 그래서 사채라고 인식할 금액은 81735. 그 다음에 전환권과 관련한 상환 할증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11094. 그리고 요 발행금액 10만원에서 요 두 개를 제외한 숫자는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으로 표시되죠. 그게 7171.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다 합해서 10만원이죠. 예, 1년 말 회계 처리 해보면은요, 1년 말 회계 처리 해보면은, 요 사채와 관련해가지고, 이자 비용 15% 12260, 현금 지급액이 7,000원이다. 차액이 사채 상가액이다. 양자의 차이죠. 5260. 할증금 관련해가지고 할증금도 늘어나죠. 1664. 할증금이 증가하죠. 1664만큼. 그래서 할증금이 요 포인트에 오는 거죠. 사채는 요 포인트에 오고.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2년 초에 전환사채 40%가 전환됐다고 이야기해요. 100%가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회계처리가 간단할 텐데 여기서는 40%만 전환권이 행사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 박스 소개는 100%로 하고 이 값에다가 각각 4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간단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년 초에 사채를 버리고, 사채가 86995, 86995 사채를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환 할증금도 없어져야 되겠죠. 12758 할증금 12758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도 없어져야 되겠죠. 7171.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주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본금. 앞에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전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환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전환 조건이 사채 1,000원당 1,000원당 보통주 한 주로 바꿔준다. 사채 1,000원당 보통주 한 주. 보통주 한 주는 액면 금액이, 보통 주식에 액면이 있겠죠. 이게 500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전환권을 행사했다 라고 가정하면은 사채가 10만원이었죠. 그러면은 10만원이면 100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주가 어떻게 되느냐, 100주 보통주 액면 주당 500원 이렇게 하면은 자본금이라고 반영될 금액은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차 차이가 생기는데, 대차 차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100% 기준으로 했는데 요것들이 40%만 전환됐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각각 이렇게 40%의 금액만 답안에 표시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년 말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2년 말 상황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100% 그대로 남아있다는 상황에서의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기 100%를 계산해서 거기에 각각 60%만 여기 답안에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13049, 현금 지급 뭐 100%인 경우에 7,000원이고 100%인 경우에 사채 조정이 양자의 차이인 6049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할증금에 대해서 보면은 할증금에 대해서도 이자 비용이 있는데 금액이 1914다. 이 금액만큼 할증금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60%를 적용하면 2년도에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5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은 574페이지 케이스 6이 있는데 케이스 6은 좀 뒤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57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 진행하기 전에 여기 방금 했던 요 케이스와 관련해서 순액 표시, 총액 표시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순액 표시, 총액 표시. 저는 그 순액 표시를 좋아해서 늘상 순액으로만 회계 처리하는데요. 혹시 총액 표시를 선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총액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행일에 순액 이렇게 표시했어요. 뭐 현금은 여기 그냥 한 줄로 10만원인데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래서 1년 말에 여기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 이런 회계 처리가 있어요. 총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액은 그 부채를 만기에 지급할 금액으로 일단 표시하고 그 반대편에 평가 계정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10만원 16,872원이죠.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일단 사채를 얘를 만기에 지급할 금액으로 기표를 해요.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10만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계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평가 계정 요 숫자하고 똑같은 값이 되도록 사채 10만원에 대해서 18265 이렇게 평가 계정을 반대편에 설정하면은 순액으로 얘하고 똑같은 숫자죠. 이렇게 평가 계정을 설정할 수 있겠죠. 상환할증금도 같습니다. 만기 금액이 1687인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 계정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1687이하고 11094하고 두 개의 차이 5778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계정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네팅하면은 요 상환할증금 11094 얘하고 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액 표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사채 같은 경우 여기 그 현금 지급하고 사채를 직접 조정했잖아요. 근데 여기 총액 표시에서는 현금 7,000원 지급하면서 역시 조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평가 계정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로 시점에는 사채에 대한 평가 계정이 18265였는데 18265의 요 그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요 10만원 마침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데 10만원 요 제로 시점에 10만원하고 8173하고 두 개의 차이가 조정이라는 평가 계정이죠.
요 두 개의 차이가 10만원하고 81735 차이 18265가 평가 계정이에요. 그런데 총액 인식법에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조정을 양자의 차이만큼 그 평가 계정을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은 여기 순액 표시에서 여기 사채가 변동된 금액만큼 평가 계정이 소멸된 거죠. 평가 계정이 요 금액만큼 있다가 평가 계정이 요만큼으로 바뀐 거죠. 요만큼으로 바뀐 거예요. 자, 상환 할증금도 같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상대 과목으로 여기 평가 계정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죠. 순액 표시에서는 여기서 요 이자 발생한 만큼 상환 할증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데, 평가 계정 설정법에서는 제로 시점에 1687이라는 여기 명목 금액으로 여기 반영을 하고, 명목 금액하고 그 제로 시점 금액하고 두 개의 차이로 그 평가 계정을 설정했죠. 그래서 그 숫자가 5778이었는데, 그래서 1년 말이 지나면은 현금 지급이 없으니까 그냥 부채만 증가한다고 순액인식법에서는 했는데, 총액인식법에서는 5778이라는 평가 계정이 이자 발생한 만큼 이렇게 줄어들었다. 기말에는 요만큼 평가 계정이 남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아주 드물게 좀 어렵게 문제 내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자, 질문. (1년 말) 그 평가 계정이 얼마이냐? 정확한 명칭이 전환권 조정 계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말 조정 계정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면은 조정 계정이 당초에 요 두 개 있었는데 요 두 개에서 각각 요만큼 빠져가지고 나머지가 1년 말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액 표시하는 경우에는 꼭 요 금액 1년 말 금액을 방금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면 되겠고요. 순액 표시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방법에서는 1년 말 그 전환권 조정 계정, 평가 계정을 어떻게 찾느냐. 순액 표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순액 표시에서는 1년 말 평가 계정이 얼마냐, 전환권 조정 계정이 얼마냐. 자, 1년 말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어떻게 돼요? 81735 곱하기 1.15 빼기 7,000원 하면 요 금액 있죠. 요 금액하고 10만원의 차이가 평가 계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요 금액 곱하기 1.15 하면 여기 오죠. 그래서 요 금액하고 16872 요 차이가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평가 계정을 순액법에서는, 순액 표시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7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577페이지 보면은 할인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할인 발행. 앞에 사채에서는 그러니까 그 우리 11장 금융부채의 사채에서는 할인 발행이 일반적인 경우였죠. 여기 전환사채로 와가지고, 전환사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액면 발행이 일반적이에요. 액면이 10만원이라고 써 있으면은 10만원으로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환사채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에 투자할 사람이 결정되고 발행회사하고 투자회사하고 내고 해가지고 발행 조건이 세팅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 전환사채는 뭐 얼마에 발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둘이 맞추는 거죠. 그게
보통 액면금액하고 같은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는 대부분 액면 발행되는 게 보통이고요. 여기 지금 할인 발행이라고 설명은 하지만은 할인 발행은 잘 일어나기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할인 발행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가령 이제 10만원인데 액면에 1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10만원에 발행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면은 95,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할인 발행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가령 이제 전환사채가 할인 발행됐다, 95,000원에 발행됐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랬을 때 앞에서 했던 케이스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부채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될 게 없어요. 가령 이제 이제 그냥 10만원에 발행했다고 가정하죠. 10만원에 발행했다고 했을 때 부채 요소를 어떻게 찾았나요? 부채 요소가 요 지급해야 되는 현금들을 15%로 할인해서 측정했던 거죠. 할증금도 15%로 할인하고 여기 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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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요 사채와 관련된 지급액도 15%로 할인하고 그렇게 해서 부채 요소를 측정했던 거죠. 그래서 요 지급할 금액은 전부 다 그 액면에 적혀 있는 숫자대로 그냥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발행금액 10만원에서 부채 요소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자본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령 이게 95,000원에 할인 발행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채에 적혀 있는 조건들이 바뀌는 게 아니죠. 사채에 할증금 뭐 16872, 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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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요게 적혀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즉 줘야 될 의무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할인 발행되더라도 지급해야 될 금액은 똑같아요. 즉 부채 요소와 관련된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할인하면은 액면 발행한 경우와 부채 요소 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할증 발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환사채를 105,000원에 할증 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채 요소와 관련해서 지급할 장내 지급액은 똑같아요. 예, 요 숫자들 지급액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요소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할인 발행됐다, 95,000원에 할인 발행됐다, 또는 105,000원에 할증 발행됐다라고 했을 때 뭐가 변동되느냐? 우리가 측정하는 자본 요소 값만 바뀌게 돼요. 자본이 발행 금액에서 부채 요소를 차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측정됐던 거죠. 그래서 95,000원이라는 걸로 할인 발행됐다. 10만원짜리가 95,000원으로 할인 발행됐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차이 5171이 자본 요소 값이 된다는 거죠. 할증 발행의 경우는 반대로 자본 요소가 이렇게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577페이지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거기 아래쪽에 577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이 상품이 할인 할증 발행된다고 미래 현금 지출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 시점의 부채 금액은 할인 발행 등에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이다. 할인 발행 등에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만 자본 요소, 전환권 대가가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금액만큼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금액만큼 낮아지거나 증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된다. 이게 그 이제 순액에 있어서는 순액 표시에 있어서는 별달리 고려할 사항이 없어요. 자본만 바뀌는 거죠. 액면 10만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 그럼 자본이 낮아지고 할증 발행했다. 이러면 자본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본 금액만 바뀌고 여기 부채 표시에 뭐 달라지는 점이 있느냐? 부채 표시는 똑같죠. 그러니까 부채 표시가 똑같으니까 그
부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고 또 장래 이자 비용도 전부 다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표시를 좀 달리 해서 총액 표시하게 되면은 표시가 좀 달라지는, 금액은 똑같은데 표시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할인 발행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할인 발행의 경우는 여기 자, 순액 표시의 경우는 언제나 부채 표시 방법이 똑같죠. 그런데 요게 총액 표시되는 경우에는 표시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총액 표시가 가령 이제 사채 10만원, 할증금 16872, 전환권 그 평가 계정, 전환권 조정이라는 평가 계정에서 요거와 같은 부채 금액을 표시하게 되죠. 근데 요게 액면 발행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할인 발행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 부채 총액은 똑같지만은 표시하는 방법은 관습적으로 좀 달리해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액면 발행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가령 5,000원 할인 발행됐다, 95,000원에 발행됐다라고 하면은 요 평가 계정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걸로 5,000원 표시하고 나머지는 평가 계정으로 표시해요. 전환권 조정이라는 평가 계정으로. 반대로 할증 발행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똑같은 24,000원이지만은 요거를 좀 달리해서 플러스 금액으로 5,000원 표시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29043 해서 두 개를 네팅하면은 여기 액면 발행한 거하고 같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 그 평가 계정을, 또는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그 평가 계정이 좀 달리 표시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순액으로 하는 게 계속 편하다는 거죠. 총액 표시하면 좀 복잡한 거죠. 자, 이게 이자 지급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자 지급의 경우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자, 이자 지급의 경우에, 자, 발행 시점에 가령 한 줄로 표시했어요. 여기는 이게 그 총액 표시다라고 하는 경우, 지금 이제 총액 표시를 전제로 해서, 자, 사채 10만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계정을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있는데 거기에 평가 계정을 설정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채가 이렇게 총액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요. 1년 말에 이자 비용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 비용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 현금 지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정 계정을 반영하게 되죠. 평가 계정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할인 발행되게 되면은 요 조정 계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예.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마이너스 5,000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라고 나머지 금액을 인식하고,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예,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면 발행하는 경우에 여기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여기 조정액이 있죠. 조정액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로 시점에 조정 계정하고 할인 발행 차금하고 두 개의 계정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상각을 할 때도 상각액을 여기 두 개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여기 조정에서 상각액,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액을 쓰느냐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정액은 일단 이렇게 그 액면 발행의 경우에 조정액이 있죠. 액면 발행의 경우에 조정액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찢는 거죠. 얘 크기하고 얘가 6924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 합하면은 6924가 돼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요 6924를 요 두 개의 비율로 나눠서 요 각각의 금액을 결정해요. 가령 여기 할인 발행 차금의 1년 말 상각액,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령 예를 들면 얘 같으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얘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면은 이거는 6924를 곱하기 여기 두 개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이 19043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이 5,000원. 지금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액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1440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각각 나누어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할인 발행 차금을 할인 발행하는 그런 표시 방법, 총액 표시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해서 상환 할증금이 있는 경우를 봤어요. 상환 할증금이 있는 경우를 봤는데요. 전환사채가 상환 할증금 조건으로만 발행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574페이지 케이스 6을 보도록 할게요. 상환 할증금 조건이 아니라 액면 발행 조건으로 발행될 수도, 액면 상환 조건으로 발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얘와 똑같은데 여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만기 상환이 상환 할증금이 없다는 거예요. 사채 액면 금액 10만원으로 상환한다. 이 점만 앞에 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행금액이 10만원이다. 발행금액이 1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만원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눠줬을 때 두 개를 합하면은 이게 10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만원을 이렇게 배분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부채요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지금 지급할 의무가 1년 말에 7,000원, 2년 말에 7,000원, 3년 말에 107,500원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전환사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 15%이기 때문에 1.15의 1성, 1.15의 제곱, 1.15의 세제곱으로 각각 나눠주면은 부채요소의 발행 시점 가치가 측정되죠. 그래서 발행 시점 부채요소의 가치는 81735 이렇게 되고요. 부채요소가 81735로 공정가치가 결정되면은요, 나머지가 10만원 가운데 나머지가 자본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요소는 18265가 자본요소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행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발행 시점에 부채요소 사채를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8173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자본이 18265, 현금 10만원인데 얘를 나눠서 보면은 자본에 대한 대가 18265고 그 다음에 사채에 대한 대가 81735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사채는 81735 15%로 할인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 증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치 증가를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81735에 15% 곱해가지고 곱한 금액이 12260. 이게 1년 말 이자 비용이다. 현금 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사채 상각액이다. 사채 상각은 5260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령 2년 초에 사채의 40%가 노란 딱지를 행사해서 전부 다 가져가고 보통 주식을 발행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100%를 가정한 금액에 곱하기 4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는 지금 81735에 발행해서 상각이 5260 됐어요. 그래서 1년 말 금액이 86995 86995 네. 사채가 장부 금액이 1년 말 86995니까 지금 전환 시점이 2년 초죠. 그러니까 사채 86995를 없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18265죠. 그래서 자본을 없애주게 돼요. 네, 자본이 18265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 전환 조건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똑같아요. 전환 조건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1주에 대해 요구되는 사채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다. 사채 액면당 주식 한 주를 발행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발행되는 주식 수는 지금 사채 10만원을 주당 1000원씩 요구된다. 100주가 주식 수죠. 그래서 주식 수에다가 곱하기 주당 액면을 곱하면 되죠. 주식 액면이 500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5만원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발초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관료 안에 있는 게 100% 전환의 경우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40%가 전환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각각에 대해서 40%를 곱한 게 정답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요구사항은 발행 관련 거래원가가 3,000원 발생했다. 이 경우에 발행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3,000원 이렇게 지급하게 됐다는 거죠. 자 발행일에 이게 현금이었겠죠. 발행일에 현금 10만원이 들어온 거죠. 네, 현금 1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발행일에 현금 10만원이 들어온 거고요. 이거를 사채로 인식한 금액이 81735. 그 다음에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이 18265예요.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뭐 정권회사 수수료를 3,000원 지불했다. 그래서 3,000원 현금이 나가야 되죠. 그럼 이 3,000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부채 발행금액에서 차감하고 자본 발행금액에서 차감하고 그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3,000원을 사채하고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두 개 각각 배분해 준다는 거죠. 배분하는 방법은 요 두 개의 비율로 요 3,000원을 배분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3,000원을 요 금액 두 개의 비율로 배분해서 이렇게 없애준다는 거죠. 계산은 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비율로 3,000원을 배분해가지고 배분된 숫자를 이렇게 차감한다. 결국 앞에 여기 사채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금융부채에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순수하게 들어온 돈만 그 회계 처리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결국 여기 보면은 현금 10만원 들어왔는데 일부 빠지고 결국 이제 사채에 배분된 금액만큼 사채가 조정되는 거죠. 여기 자본도 같은 컨셉으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과 관련해서 액면 상환 조건인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런 상황 설명드렸습니다.